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일루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협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협업과 관련해서 두 번의 영상을 그레이스 일루아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나가 왜 협업이 어려운가에 대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또 하나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 존과 관련해서 였습니다. 두 영상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그 협업 과정에서 잘 소통할 것인가인데요. 협업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와 소통과는 가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소통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협업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것들을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그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서로 모르고 그냥 같이 열심히 일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협업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시간적인 낭비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거 안다 치고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걸 잘해야 돼요. 협업을 함께하는 A,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물론 이건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A, B 조직은 재미있게도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A, B는 또 세부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니즈가 있어요. A, B가 이 공동 목표를 하려고 하는 니즈는 각기 조금씩 달라요. 이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니즈와 그리고 욕구가 있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공동의 목표만을 향해 나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니즈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가 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협상 커뮤니케이션은요, 이것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 B, 서로 다른 니즈와 목표가 있지. 근데 잘하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스킬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협상에 대한 어떤 스킬이거든요. 협업도 협상 스킬을 좀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서로 아주 고도의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스킬들이 있는데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만 하나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 3안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A냐 B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C, D, E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협업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요구와 욕구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로 표현되고 또 누구나 다 알게끔 보여지는 것도 요구이죠. 항상, 그 요구에는 그 니즈라고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더 큰 니즈와 욕구를 가지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요구가 서로가 얘기하는 요구가 좀 뭔가 잘 피트가 안 맞는 경우 이 요구 가지고 되게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어렵고 저건 어렵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그 욕구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됐을 때는 이 요구를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욕구를 서로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를 아예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사례로 파인만 교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노벨 물리학상을 거부한 그 파인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파인만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의 유명해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 본인이 그냥 유명해지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노벨상을 주최하는 쪽에서는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하이만 교수의 아내에게 어떻게 좀 설득을 좀 해달라.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호텔이나 편안한 어떤 비행기 환경이나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려우니 이제 아내분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와이프가 파이만 교수를 설득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지 않으면 더 유명해질 텐데 사람들이 왜 물리학상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할 거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도 장사진을 막 치면서 막 취재가 올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기억될 수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짐을 싸서 상을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가요? 요구는 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겠다인데 욕구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주최 측은 왜 상을 받지 않느냐 이 요구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케어를 했지만 아내는 욕구, 유명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진짜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요구 이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파트너에 대해서, 서로의 팀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이 팀에서 우리가 또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한번 관찰해 보면요. 그걸 긁어서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서로의 니즈에 대해서 안다. 알기 위해서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 여러 가지 각도를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욕구를 다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만들어 가야겠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 서로가 그러면 우리가 나는 뭘 하고 당신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안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이런 말 쓰거든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놓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서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럼 이거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거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오픈 토크가 이루어져야만 협업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다 숨겨놓고 뭘 원하는지 꿍꿍이를 가지고 서로 같이 한번 뭘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올려놓고 그 안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더할 거 더하고 곱하고 하는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스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뒤에도 되게 많고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아티클이나 글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에서 또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번 그레이스 일루와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